안녕하세요. 저는 곧 마흔을 앞둔 직장인 김유정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특히 최근에 겪었던 일은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엄청났답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보다 마음을 쏟았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그때의 사건을 들려드리려 해요. 저는 두 자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여동생 김은정과는 2살 터울이었고 함께 자라며 서로 의지하는 시간이 많았죠. 저희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사실 집안은 매일 냉기가 감돌았어요. 바로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엄마. 아빠는 할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해도 할머니는 한 번도 칭찬하는 법이 없으셨죠. 오히려 더 잘하라며 구박하셨어요. 하루는 엄마가 새벽부터 아침밥을 차렸는데 할머니가 국이 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난리를 피우신 적도 있어요. 엄마는 할머니에게 내내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할머니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역시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지켰고요. 그런 아빠의 태도 때문에 엄마 마음이 많이 식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집에 평화가 올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할머니 눈치 보느라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엄마는 뒤늦게 사회생활도 시작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활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행동을 아빠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평소 퇴근하고 집에 조용히 계시는 걸 좋아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뒤로도 엄마, 아빠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은 새벽에 엄마, 아빠가 크게 다투셨던 날입니다. 그날 엄마가 회식 때문에 늦게 집에 왔는데 저희가 자는 줄 알고 엄마 아빠가 엄청 싸우셨어요. 아빠는 엄마에게 당신 지금 몇 시야? 제 정신이야? 애까지 딸린 엄마가 어떻게 밖에서 이 시간까지 놀다가 들어와? 라고 화를 냈고 엄마는 나 밖에서 늦게 들어오면 안 돼? 당신은 회사에서 회식한다고 하면 새벽까지 내내 술 마시다가 들어오면서 왜 난 안 된다는 건데? 나도 엄연히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야. 당신은 되고 난 안 되는 그 이유가 뭔데? 라고 맞받아쳤죠. 사실 저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성격 차이를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가 참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밝고 외향적이고 친구도 많고 대화하는 걸 좋아했지만 아빠는 조용하고 고지식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분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부모님은 제가 16살 때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저와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고 아빠는 종종 만나게 되었죠. 부모님이 바람을 피우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자식이 있으니 겨우 버티며 살아왔다는 걸 저희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엄마와 은정이와 한 방에서 잠을 잤는데 엄마가 슬그머니 저에게 이혼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유정아, 엄마랑 아빠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유정이랑 은정이 엄마하고 아빠야. 그거 알지? 그리고 미안해.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니야. 매일같이 엄마랑 아빠 싸우는 것보다 낫지. 라고 대답했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가 우리 딸들 마음 아프지 않게 정말 잘할게. 아빠도 자주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너희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하면 볼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막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라 부모님이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저희를 정말 자주 보러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러 오셨고 방학이면 아빠 사는 곳으로 가서 내내 있다가 온 적도 있었죠. 아빠는 오실 때마다 저희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잔뜩 사오시곤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치킨도 시켜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와도 정말 친밀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크게 방황을 했어요. 엄마 일 때문에 이사 가게 되었는데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들과 트러블이 심해졌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엄청 방황했죠. 그렇다고 엄마에게 이 얘기를 터놓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안 그래도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 엄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든 마음을 숨기게 되고 결국엔 삐뚤어지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는 학교에 가는 게 싫어 학교를 빼먹기도 했어요. 그걸 알고 엄마가 엄청 화를 내셨던 적도 있답니다. 김유정, 너 왜 학교 안 갔어? 오늘 아침부터 엄마한테 선생님이 얼마나 전화해제 했는지 알아? 라며 다그치셨죠.
저는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엄마 아무것도 모르면서 라고 대꾸했고요. 그땐 엄마도 일 때문에 저도 학교 적응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말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집까지 나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집을 나가자 아빠는 생업도 뒤로 하고 저를 찾으러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저기 제가 갈 만한 곳은 싹 다 뒤져가며 아빠는 결국 전에 살던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찾으셨어요. 그때 저를 발견했을 때 아빠는 저를 안아주시며 눈물만 흘리셨죠. 그리고 집으로 저를 데려다 주면서 아빠는 내내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전학 간 학교에서 적응도 못하고 원래 친구들이 보고 싶어 다시 원래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는 엄마와 잘 얘기해 보겠다며 더 잘할 테니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하자고 약속하셨죠. 그날 아빠가 울면서 저에게 사과하고 집에 갔을 때 엄마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을 한 건지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계셨습니다. 그동안 철없이 엄마가 저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시기였었거든요. 그 후로 엄마는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이사하셨고 저는 친했던 친구들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건 아빠가 전보다 더 넉넉하게 양육비를 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엄마 아빠는 세상에 둘밖에 없는 딸들을 위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자 전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 덕분인지 저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고요. 엄마는 저와 은정이를 그 후로 더 신경 써주셨고 일을 좀 줄이는 대신 저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어요. 가끔씩은 엄마와 같이 분식집에서 저녁 먹고 같이 노래방 가는 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빠도 자주 집으로 오셔서 용돈도 챙겨주시고 엄마와 저희 관련된 얘기도 자주 나누시곤 했어요. 사실 주변을 봐도 이혼한 부부라고 하면 진짜 원수보다도 더 원수 같은 사이로 지내는 분들이 많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오히려 이혼 후 더 사이가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어느새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여동생이 딱 대학 입학을 했을 때쯤 아빠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빠와 결혼하실 아주머니를 보고서 저는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랑 결혼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긴 내 아빠가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여자 잘 만났겠지. 그래, 결혼은 언제 한다니? 라고 물으셨죠. 제가 그냥 양가 친인척들만 모여서 하는 것 같긴 한데 결혼식장 빌려서 한대. 근데 엄마 괜찮아? 라고 묻자 엄마는 아유 괜찮고 말고 아빠랑 이젠 서로 각자 인생 사는 거지 뭐. 그나저나 아빠 축하해주러 가야 하지 않겠어? 넌 김씨 집안 자식이니까 당연히 결혼식 하면 가야지.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아빠의 재혼식에도 저와 은정이는 참석해 같이 축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도 다 같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사진도 찍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쿨한 집안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님 모두 그만큼 저희 자식들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오랜 취준 기간 후 저는 그렇게 꿈꾸던 대기업에 입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땐 엄마 아빠 모두 엄청나게 기뻐해 주셨죠. 엄마는 케이크까지 사오실 정도였어요. 유정아, 정말 축하한다. 그동안 네가 진짜 노력하면서 고생했는데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우리 딸 장하다, 장해해. 라며 눈물을 보이셨죠. 그 후로 여동생은 공무원이 되었고 엄마 아빠는 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은정이는 이제 엄마의 삶을 살라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엄마 여지껏 남자친구 한 번 안 사귀어 봤어? 우리 어릴 때도 한 번도 남자친구라면서 소개해 준 적이 없었잖아. 라고 묻자 엄마는 없긴. 엄마도 몰래 만났지. 근데 우리 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소개를 해주니?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뭐 그런 것뿐이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이제 나랑 은정이 다 자기 밥벌이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엄마도 편하게 지내. 엄마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인생 살아. 데이트도 하고 말이야. 라고 했고 엄마는 뭐 엄마 그럼 재혼해도 된다는 소리야? 라고 물으셨죠. 저는 당연하지. 아빠도 재혼 만나서 잘 사는데 엄마라고 뭐 안 되겠어.
난 엄마가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앞으로의 꿈이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도 정말 많았고 야근도 매일같이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진짜 축 늘어진 미역같이 기운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정말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더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연애는 종종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일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오래 만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도 30대 후반이 된 거였어요. 주변에서도 거의 다 결혼을 해서 솔로인 친구들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평생 혼자 지낼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취미로 배우려고 갔던 드럼 학원에서 한 남자 이도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직장 생활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드럼을 배우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친숙하게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걸 보고 사실 좀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자주 학원에 갈 때 마주치면서 친해지다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직장인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얘기도 서로 나누고 학원 끝나고 술 한 잔씩 하다 보니 많이 친해지게 됐죠. 그렇게 학원 친구로 친해지게 된 이도윤 씨와 얼마 안 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거였고요. 제 남자친구는 사람이 참 착하고 순했습니다. 어떤 사람과도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활달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도 말이 좀 없는 편이라 그런 점이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나 남자친구나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30대 후반에 약 7개월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딱 결혼을 마음먹고 나니 진행은 아주 순식간이더군요.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땐 진짜 대기업에 면접 보는 것 마냥 긴장을 정말 많이 했다. 다마다마다르체치트 서울 한제이제 가른더 민작 찰딱 예비시댁 대문을 열고서 이도윤 씨와 들어가는데 예비 시부모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부들부들 떠는 몸을 겨우 진정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 박 여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기업 다닌다고? 입사한 지 오래됐다고 하던데